우선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우린 돌아갈 수 없다.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음식도 즐기고 경치도 즐기고 하는 그 시기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집단 발생이 WHO 보고되면서 현재 6개월 이상 지난 이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의 확진자, 60만 명의 사망자, 아마 실제는 이거보다 10배는 더 많을 겁니다. 급격하게 남미와 미국 또 동아시아에 인접한 남아시아, 중아시아에서 계속 환자 발생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짐 데이터 교수는 야구로 치면 3회 말 지났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저는 농구로 비유하면 퍼스트 쿼터, 적어도 2년이 지나야지 된다고 생각할 때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은 4분의 1을 지났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전초전을 겪었고 가을에 닥쳐올 큰 제2유행파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것이 경제적으로나 보건의료학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은 하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고 이런 현상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반성과 교훈을 얻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고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도 없고 포스트 코로나의 넥스트 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난 1940년 이후에 그 전에 우리가 중세 전염병 시대에서 우리가 제너의 백신, 플레밍의 페니실린, 또 깨끗한 물, 영양상 태우전으로 해서 전염병이 많이 쇠퇴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에 에이즈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또 에볼라, 사스, 메르스, 여러 가지 신종감염병이 출현했고 또 전 세계 항공 여행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인류가 저지르고 인류가 이것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위 이제 앤스로포제닉하다고 아까 짐 데이터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19도 사실 인류가 불러들인 겁니다. 정글에 조용히 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감염병을 인체 감염시키고 전 세계에 확산이 된 인류가 불러일으킨 원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신종감염병, 에머징 인펙셔스 디지즈는 미생물의 변화 요인도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여행도 하고 또 야생동물을 잡아서 섭취하고 또 정글을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써서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모기라든지 찐득이가 늘고 이런 환경 파괴, 이런 영향으로 해서 신종감염병이 빈번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자주 올 거라는 겁니다. 이 대부분이 인류가 저지른 여러 가지 행위의 결과라는 것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넥스트 노멀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건의료학적으로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생기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런 직접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이 지금 심대합니다. 앞서 경제학자가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GDP가 현저히 감소 추세에 있고 오늘 뉴스에 하면 한국도 올해 2분기에 GDP 3.3% 감소가 그전에 비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 많은 나라에 비해서도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3.3% 감소도 상당히 심대한 타격인 거죠. 문제는 현재 이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격리, 락다운, 마스크 착용 이런 종래의 공중보건학적 시스템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4세기 중세에 패스트가 유행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을 때의 패스트 닥터, 플레이그 닥터의 모습과 현재 코비드-19을 대항하고 있는 의사들의
개인 보호구,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를 착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600년 전에 유럽에서 페스트야가 유행했을 때에 의사들이 대응했던 거랑 지금 현재 의료기술이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삶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한에서는 600년 전에 중세 의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6개월이 지나면서 초기에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 호흡기 비말로 전파된다, 전파력이 빠르다, 무증상 감염이 있다, 또 고령자, 만성병 환자 사망률이 높다, 이런 건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을 모릅니다. 저는 이걸 3U라고 합니다. Unprecedented, 전대미문의 이 상황. 이 빌 게이츠도 이것은 100년, 한 세기에 한 번 나오는 신종 감염병이다. 1918년, 102년 전에 스페인 팬데믹에 비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팬데믹 상황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Unprecedented, 전대미문이란 말이 항상 이 코비드-19 팬데믹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unknown, 아직도 공기 전파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아까 코로나 블루 얘기했지만 정신질환, 신경계 질환 아직도 후유증이 어디까지 나타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대유행 가을 겨울에 얼마나 큰 유행과 인명피해가 있을지 unpredictable,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uncertainty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류가 어떻게 지금부터 좀 더 solidarity, 연대하고 협력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코비드-19과 같은 팬데믹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거냐. 많은 대비가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프리벤션, 예방이 필요할 거고, 이 유행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대비, 프리페어드니스가 중요할 것이고, 유행이 지금 막상 닥쳤을 때 대응, 리스폰스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벤션에 여러 가지 백신 치료제를 사전에 개발한다, 지침을 만든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원 헬스 어프로치가 중요하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과거로 못 돌아가고 못 돌아간다고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글을 탐험하고 산림을 파괴하고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먹고 그러면서 많은 전염병들이 시작됐은 거 아닙니까? 사스도 중국 남부에서 사양고양이를 섭취하면서 시작됐고, 에볼라도 서부아프리카에서 박쥐를 잡아먹으면서 거기서 시작됐고, 이번도 코로나19도 중국 우한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박쥐에서 시작된 천상갑을 통해서 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처절한 인류가 저지른 이 신종감염병이라는 팬도라 상자가 야생동물에 있었는데 이걸 가져온,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헬스, 야생동물과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혜, 이것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비인데, 앞서 권준욱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권준욱 연구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감시, 얼리 디텍션, 얼리 리스폰스가 중요합니다. 빨리 발견해서 빨리 초기에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막상 대응할 때는 여러 가지 접촉자 추적, 격리, 치료, 감시, 공항만 권역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한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피치의 핵심은 원헬스 접근과 서베일런스를 철저히 하자. 그다음에 백신 개발, 이 세 가지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종감염병은 야생동물에 있는 박쥐, 원숭이, 이런 쥐, 이런 데 있는 야생동물에 있는 전염병 병원체를 인류가 접촉을 통해서 또는 간접 접촉, 가축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앤스로포제닉, 인류가 저지른 거에서 시작된 거다. 여기서 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이걸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인류가 조심해야 되는, 이것이 이 넥스트 노말의
우리가 인류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철새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또 야생동물 다구리와 이 철새가 접촉하면서 에비안 인플루엔자가 감염되고 또 우리가 인류는 인구가 75억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다구리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스며들어서 다구리가 폐사되고 인류가 또 감염이 돼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시작됩니다. 다른 뭐 에볼라라든지 이번 코비드 19이나 사스 뭐 여러 가지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원헬스 어프로치는 야생동물과 환경과 인류가 공존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인류가 야생동물 정글의 접근을 좀 각적 피하고 산림 파괴라든지 화석연료 사용도 줄이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또 신종감염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원헬스 접근이 중요하다. 또 하나 지금 원헬스에 대한 우리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 연구와 야생동물 연구와 사람 연구가 각자 따로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헬스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혜를 갖고 대응해야 된다. 이것이 현명하고 좀 더 효율적인 원헬스 어프로치고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더 앞으로 계속 코로나19에도 신종감염병은 계속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신종감염병 유행을 다시 오지 않도록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할 때 이 원헬스 어프로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베일런스인데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하면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2003년 사스나 2009년 신종플루 또 2015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메르스 많은 겪었지 않습니까? 조기 발견에 실패하면서 많은 환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기 발견했던 것이 2018년 8월에 쿠웨이트에서 입국한 한국인이 메르스 환자를 공항에서 직접 서울의 한 병원으로 후송해서 하루 만에 확진하고 격리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환자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리 디텍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얼리 디텍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감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제가 2011년 이후에 10개 대학병원에서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케이스 리포트 폼이나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일종의 디지털 서베일런스를 했었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늦습니다. 한 1, 2주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T와 함께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연구비를 받아서 Artificial Intelligence for Geospatial Influenza Surveillance System,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이지스라는 것은 신의 방패, 제우스의 그 방패입니다. 어떤 그 위협으로도 막는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이지스라는 네임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코리아텔레콤, KT와 함께 여러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IT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신종감염병 출현을 발견하자. 그래서 조기에 대응을 해서 유행을 종식시키자라는 그런 주제하에 지금 연구를 시작해서 이것이 앞으로 포스트 노멀, 이 넥스트 노멀 시의 신종감염병 감시에 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개발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올해는 대한민국이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빠르게 진단을 실시해서 유행을 규모를 줄였다라는 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는 상당히 지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백신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데 백신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백신 개발에는 10년, 15년 걸리고 1조 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되겠는데 제가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 상황에 직접 녹십자와 함께 백신 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11년 전 2009년도 유사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스와인플루, 신종플루가 시작됐고 50대 여성이 첫 환자로 5월 1일 날 국내에서 확진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여름에는 크게 환자 유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9월에 들면서
환자가 늘기 시작했고 10월, 11월에 폭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때 녹십자와 함께 제가 계절 독감 백신을 개발을 완료했고 그 플랫폼 하에서 7월부터 녹십자와 식약처 질본과 함께 신속하게 3개월 만에 500여 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종플루 백신을 개발을 완료했고 그 백신을 가지고 10월 27일부터 의료인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린이, 그 다음에 노약자, 임신부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을 했고 당시에 어주번트가 있는 백신까지 해서 2,500만 개를 생산을 했습니다. 초기에 7월만 해도 130만 개밖에 우리가 신종플루 백신 못 만든다.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3개월 만에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2,500만 개의 백신을 만들어서 당시에 대국민 백신 접종을 했는데 여기 파란색은 신종플루 환자고 녹색은 백신 접종자 수입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접종을 해서 순차적으로 1,400만 명이 맞았습니다. 사실은 이 백신 접종이 됨으로 해서 유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많은 환자와 사망자를 줄 수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백신의 위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 그런 예를 보여드린 것이고 따라서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백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 메르스나 사스 뭐 17년 전, 8년 전에 시작됐지만 아직 백신 없습니다. 에볼라는 1976년에 시작됐고 2015년 서부 아프리카 큰 유행이 있었는데 2019년 12월에 작년 말에 겨우 에볼라 백신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영국, 중국, 독일에서 신속하게 백신 개발해서 2상을 지금 마쳤고 곧 3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대한 바로는 12월에 코로나19 백신이 허가가 돼서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는 초고속 작전,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고 해서 지금 신속하게 온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 백신의 그 중요성이 지금 다시 강조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면 신종감염병은 이건 보건의료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임팩트가 피해가 크다. 이 원헬스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넥스트 노멀 얘기하지만 이걸 뭐 팬데믹은 계속 올 거고 신종감염병이 온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뀔 거다 해야 된다를 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왜 오게 됐는지 반성을 하고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원헬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신종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확산되기 전에 제거하는 이라디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리 디텍션, 얼리 리스폰스의 서베일런스 시스템, 고려대학교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지스 서베일런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앞서 송진원 교수가 1990년대 이호왕 박사께서 한탄 백신을 개발한 적이 있고 또 고려대학교 감염내과에서 2009년 신종플루 백신 여러 가지 백신 연구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려대학교가 정릉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K바이오 프로젝트에서 백신 이노베이션 센터 KU라고 하는 빅K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준비가 앞으로 신종감염병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그런 노력을 고려대학교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